전복 오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람이 선선해져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여름 다들 너무 더웠어요. 네, 열심히 버텨오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의 네, 제목부터. 제가 바람을 들고 네, 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예, 바람에 관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집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유인봉 시인의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라는 시집을 오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표지 사진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편안하고 그렇죠. 참 좋습니다. 네. 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정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편안해지는 그런 표지입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장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인봉 씨는 장수문학상이 이제 전국 단위로 장수문학상이 처음 시작하면서 수상자를 결정을 했는데 그때 제2회 장수문학상에 벽에 꽃이 피다라는 작품으로 당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동안의 시집 바람 부는 들판에서 바람 끝에 사는 새는 울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이렇게 바람 시리즈이네요. 네. 바람의 시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싶습니다. 바람. 네. 우리 작가님은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를 펴내면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요? 네. 이제 장수의 그 시골집 이야기를 앞부분에 쓰셨어요. 산골 오두막 출입이 잦아지면서 마을이 차츰 정겨워지고 구불구불한 황토길이 살갑게 느껴진다. 틈틈이 맨발로 흙길을 건너라면 까슬하면서도 따뜻한 땅 기운이 온몸으로 번지는 듯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푸른 밤바다에 총총이 박혀있는 반짝이는 별무리 아래서는 마음조차도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그 심경을 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온 길이 보이고 걸어온 시간이 보이는 이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풍경도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작품으로 이렇게 엮었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뭐 산골, 오두막, 황톳길, 맨발 이런 표현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들도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그 사계절의 흐름을 쓰는 것처럼 봄, 그리고 바람길, 마지막 잎새, 겨울차철에 꽃이 피네. 이렇게 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품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봄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을이지만 자, 봄이라고 하는 그 유인봉 시인의 첫 작품입니다. 봄, 유인봉. 누렁이 볼일 보고 간 자리 봄이 수북하다. 눈길 닿지 않는 틈새 여린 귀 쫑긋대는 고사리 같은 두 손 쑥쑥 하늘을 밀어 올리고 있다. 와. 봄이 느껴지나요?
네, 첫 년부터는 이제 웃음이 좀 지어졌고요. 마지막에 이런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짧은 글 속에 힘이 느껴져요. 그죠. 네. 1년에 누렁이가 볼일을 보고 간 자리에 봄이 소복하다. 뭐라 그럴까? 추운 겨울을 지난 후에 모락모락 그 피오르는 김 같은 그곳에서조차 봄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독특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어들이 뭐 틈새라든지 여린, 귀, 쫑긋, 그다음에 고사리 같은 두 손 이런 거죠. 쑥쑥 하늘을 밀어 올린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어들도 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쑥쑥이라는 게 뭔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형상화하기도 하지만 쑥 그 자체를 그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치 그 땅 속에서 밀어 올림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세상 밖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뭐랄까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보물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시죠? 아주 행복해지는 귓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21쪽에 보면 장마당인데요. 여기에도 봄이 있어요. 어떤 봄일까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마당 유인봉 손바닥만한 소쿠리마다 봄을 팔고 있다. 바람과 햇살과 이른 봄비가 버무려 피워낸 봄 마중 나온 쑥, 냉이, 달래. 들녘의 수렁거림에 쫑긋 귀를 여는 장마당에 봄이 가득하다. 풍경이 그려지시죠?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이고요. 오늘 유인봉 시집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람은 어느 쯤에 나올까요? 세 번째 작품으로 가봅니다. 이제 유인봉 시인의 이 시집의 제목이 된 시집의 이름이죠.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가 된 바로 그 작품이에요. 시의 제목을 이번에는 시집으로 또 시집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김 PD님하고 함께 한 년씩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유인봉. 바람은 눈물 없는 소리로 운다. 결코 혼자 울지 않는다. 저문강에 나가보라. 사그락사그락 등 비비며 우는 소리. 갈대가 우는 게 아니다. 그저 바람 울고 갈 등 한켠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대숲을 지날 때면 마디마디 통울음으로 울고 나락머리 들녘 건널 때면 사락사락 사금빛으로 운다. 바람은 늘 혼자 울지 않는다. 단지 울고 싶은 자의 곁에서 울 자리 한 자락 내어주는 것이다. 사그락사그락 등 비비며 울고 사락사락 사금빛으로 울고. 맞습니다. 이런 표현도 참 좋았고요. 또 이게 글로만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 이렇게 낭송을 하며 읽는 거 특히 또 오늘같이 저희가 그 둘이 함께 읽는 것은 참 그때그때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을 때도 가끔은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네. 정말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글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 쓰기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작품을 좀 제대로 감상하는 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소리내어서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또 네.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이 시도 그렇게 읽어보니까 더 감동이 새로웠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한 편 더 감상해 볼까요? 네, 별꽃이라는 작품이 77쪽에 있는데요. 네. 별꽃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별꽃 유인봉 밤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던 별들이 지상 내려와 들판 지천에 꽃으로 피어있다. 저 작은 꽃 사이에 이름 없는 샛별 되어 별자리 하나 만들어 볼 거나. 네. 이런 네. 감성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많이 쓰고 많이 그렇죠. 생각하고 네. 네. 자연을 바라보는 네. 시선을 부드럽게 뭐라 그럴까? 그 자연 속에 네. 나 자신을 들여다 놓는 것이죠. 그 속에. 지금 이 별꽃이라는 작품에도 보면 네. 그 별꽃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지천으로 깔려있는 꽃들 네. 속에 나도 하나 가서 들어앉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시는 하나의 그 행을 하나의 연으로 가져가 가지고 네. 그때 쉬어가라는 거예요. 아. 한 행을 보고 좀 쉬어가고 생각하고 그리고 멈춰가고 그리고 다음 행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시적인 효과도 또 네. 사고와 상상의 효과도 네. 이렇게 거두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네. 이 유인봉 시인의 작품 중에 네. 72쪽을 보면 아버지 신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유인봉 시인의 이 작품을 보면 유인봉 시인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또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심성 이러한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우리 김 PD님 잠깐 그 한 2연 정도를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72쪽입니다. 네. 네. 아버지 신발 유인봉. 아버지 먼 나라 가시고 헛간 어둠에 남겨진 낡은 신발을 본다. 빛발에 기억조차 희미해진 옆구리까지 터진 어둠 속에서 주인 기다리는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오로지 한 주인만을 섬겼던 말없이 지고한 그 헌신을 헤아린다. 지금 1년과 2년을 우리 김 PD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신발, 아버지가 가시고 난 후에 헛간에서 전에 아버지가 생전에 신으셨던 그 낡은 신발 한 컬레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옆구리도 터지고 이런 신발. 네, 그래서 그 다음 년이 궁금해집니다. 그 네. 뒷부분은 우리 조미애 시인께서 좀 마저 소개를 해주시죠. 자, 3년입니다. 제 몸 망가지도록 누군가를 위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 헌 신짝처럼 버려진 아비의 생. 오래된 신발을 버리려다 다시 신발장을 닫는다. 낡은 어둠 속 아버지의 땀 냄새가 수북하다. 네. 우리가 또 이 시를 읽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 유인봉 작가님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소개해 주시기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신발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신발장에 얹으면서 아버지의 땀 냄새를 생각하는 아주 참 마음이 굉장히 포근해지면서도 뭉클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일하신 그 직장이 농협이나 농촌진흥청 이런 곳이어서 사실은 또 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그 시골에서 걷어 올린 그런 시어들도 많은데 또 이런 아버지의 신발 같은 시를 보면서 또 무게를 또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하고 난 후에 오히려 이 작가의 말에서 본 것처럼 보이지 않던 풍경들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면서 이 시적인 이 작품의 세계가 훨씬 풍성하고 깊이가 느껴지는 그러한 작품들을 이번 시집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미애 시인님께서는 특히 또 우리가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을 또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그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또 장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셨고 그전엔 또 진안도 우리가 소개를 했었고요. 군산, 고창, 남원 우리 지역들도 무주도 있었죠.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도 참 좋은 그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인봉 시인님의 세 번째 시집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감상해 봤습니다. 조미애 시인님 어떠신가요? 이제 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인봉 시인의 이 시집을 보면서 그 조선 중기의 그 학자였던 신음이라는 학자의 그 인간의 세 가지 즐거움 야언에 나오는 귀절인데요. 인간의 세 가지 즐거움은 첫째가 문을 닫고 책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을 열고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문을 나서서 마음에 맞는 경계를 찾아가는 것. 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음의 야언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라고 그럴까? 유인봉 시인이 시를 쓰는 자세, 마음 그리고 시적인 세계가 이 신음의 야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즐거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또 우리 조미애 시인님께서도 그런 내용의 글을 또 여기 담아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인봉 시집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 또 감상하면서 행복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